코로나 바이러스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 소원을 비는 해맞이마저 앗아갔습니다. 정부가 연말 연초 방역을 위해 전국 해돋이 관광 명소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스키장과 눈썰 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도 당장 모레부터 1월 3일까지 운영을 전면 중단합니다. 식당에서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5인 이상 집합 금지도 수도권을 넘어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당장 관광 레저업계와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걱정인데요. 코로나 없는 세상, 전 국민의 새해 소원이 아닐까요? 연말 연초 방역 어떻게 강화되는지 이현수 기자가 첫 소식으로 전해드립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뜨는 해를 보기 위해 새해 첫날이면 수십만 명이 찾는 포항 호미곶. 내년에는 일출을 보며 함성을 터뜨리는 인파도, 한 해 소원을 비는 모습도 볼 수 없게 됐습니다. 정부가 연말연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정동진, 서울 남산공원 등 전국의 해돋이 관광명소와 휴양림 등 국공립시설을 모두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스키장, 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 운영도 중단됩니다. 사람들이 몰리는 곳은 실내뿐 아니라 야외도 막겠다는 겁니다. 모임과 만남도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을 만나는 일조차 예일 수가 없습니다. 금토일로 이어지는 성탄절 연휴와 새해 첫날 연휴에 모처럼 특수를 기대했던 업계는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최고 피크라고 할 수 있죠. 고객님들한테 일단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죠. 호텔과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예약도 객실의 50% 이내로 제한됐습니다. 3단계 격상시에도 포함되지 않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관광 명소를 중심으로 이미 예약이 꽉 찬 숙박업소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환불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취소할게요 하는 지금 추세입니다. 정부 지침이 이러니 다른 할 말도 없는 거고요. 피해 금액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하죠. 정부가 피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막막한 심정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 달에 정비세를 못 보내고 굶어 죽을 정도고 이거 쌈싸고 이거 큰 빚지에 지내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교회를 비롯해 종교시설의 예배와 법회 등은 모두 비대면으로 전환됩니다. 이번 조치는 모레 24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전국적으로 적용됩니다. 정부가 배수진을 쳤지만 관광명소 주변에 사람들이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그런데 방역 기준이 정부 따로 지자체 따로라 혼란스러워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당장 동해안의 강릉과 속초는 거리두기 단계가 오히려 완화됐습니다. 그러자 수도권 관광객들이 몰려들고 있는데요. 상인들은 반기고 있지만 감염을 우려하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강릉행 KTX 열차 운행을 중단해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평일인데도 시장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대부분 동해안으로 여행을 온 관광객들입니다. 발열 체크나 방명부 작성 같은 건 찾아볼 수 없고 거리두기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연말을 맞아 이곳을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집단 감염 우려가 한층 커지는 상황. 그런데 속초시는 2단계였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낮췄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며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정부가 연이어 강경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 지역에선 카페 실내 취식도 밤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도 가능합니다. 확진자가 생긴다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있죠. 강릉시도 거리두기를 최근 2.5단계에서 2단계로 낮췄고 고성과 양양도 거리두기 1.5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거리두기 단계가 달라 혼란스럽다는 지적에 강원 지역 지자체들이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방역 단계를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과 연말 연시를 앞두고 자영업자 피해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습니다. 주민들은 소가리만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강릉행 KTX 열차 운행을 중단시켜달라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불안하죠. 불안해요. 지금 조심하라고 난리잖아 지금. 우리가 참 불안한 상태에서 내리면은.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기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연말 특수에 방역이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수도권에선 당장 내일부터 5인 이상 모임이 전면 금지되다 보니 식당, 파티룸, 골프장까지 하루 종일 예약 취소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그새를 틈타 꼼수 영업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당장 내일 0시부터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자 수도권 골프장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하루에 한 100건 정도? 하루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약하는 사람이 한 달치 있는 사람들이 다 전화를 하니까. 보통 고객 4명에 캐디 1명이 동반해 5명이 함께 움직이는데 이럴 경우 집합 금지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골프장 측은 고객들에게 부랴부랴 안내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저희가 문자를 사실 방금 보냈거든요. 3인 플레이를 맞춰주셔야 된다는 내용으로 조금 드렸어요. 정부 지침이 내려왔다고. 골프 부킹이 무더기로 취소되자 평소 3인 이하 팀 예약은 받지 않던 골프장들이 2명 예약도 가능하다며 이례적인 홍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수도권 골프장은 175곳으로 전국 골프장의 33%가 몰려 있습니다. 연말 모임 장소로 인기를 끌었던 파티룸 예약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12월달 같은 경우는 특히 미리 예약이 다 되어 있었어요. 거의 싹 다 취소됐다고 보면 돼요. 100% 환불입니다. 음식점과 술집 역시 5인 이상 집합 금지 대상이어서 송년회와 신년회 예약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주는 꼼수 영업으로 손님을 끌기도 합니다. 5명 이상 단체 고객에게 이른바 테이블 쪼개기를 제안하는 겁니다. 하신다고 그러면은 테이블 조금 나눠서 앉으시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자리하고 이런 걸 해드릴 수 있으니까. 코로나19 급증세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과 현장 점검 이전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월세 생각하면 영업을 쉴 수도 없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만 가는데요. 여당은 세입자인 소상공인들에게는 이 재난지원금을 더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대 200만 원보다 좀 더 많은 금액으로 검토 중입니다. 전혜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임대료를 내야 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더 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코로나19 피해 정도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했습니다. 3차 지급 때에는 이들 중 임차인에 한해 재난지원금을 더 주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2차 재난지원금이 대체로 임대료에 사용됐다며 추가 지원금은 사실상 임대료 지원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임대료 격차가 큰 데다 기준과 지급 방식을 정하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려 재난지원금을 더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더 받으려면 매출 감소 증빙 자료와 함께 임차인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면 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 정부와 최종 논의를 거쳐 내년 1월 중 지급한다는 구상입니다. 3조 플러스 알파의 제3차 재난지원금이 1월에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주당은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7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희정입니다.